네, 이제 시간이 됐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방송을 좀 해드릴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세터. 과연 무슨 세터가 있을까? 그러한 세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간에 2차 전지에 앞서서 또 한 번에 이제 조선주 세터 어떤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지금 SBS 비즈 방송을 통해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카톡방에 조금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 입장 클릭을 하셔서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상세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식 등록된 자문회사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충분히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이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궁금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렇지만 3월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달라지느냐? 자, 첫 번째 제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춰가는 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 대한 거 이미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다. 뭐 관세 이율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려감 때문에 관세 얘기만 나오면 매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어제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작년, 그렇죠? 작년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회복해 가는 그러한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제 한은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좀 하향을 했죠.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들이 결국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1분기 이후부터 이제 실적이 어떻게 기업들에 나타나느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인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자,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자, 3월 시장. 자, 1.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관세. 자, 관세 정책은 협상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동일하게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캐나다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품과 멕시코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관세로 인한 우리는 FTA 이러한 영향들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 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는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해소 내지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될 수가 있다. 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물이 나올 거고, 눌림목이나 선 조정을 보인 종목들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매도 재개입니다. 자,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왜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공매도하고는 좀 많이 틀려졌다. 왜? 예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이건 외국인이고 어쨌든 개인이고, 공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무차입으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서로 다른 규칙에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개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산상으로, 그리고 똑같은 규칙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외국인들은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물론 바닥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들어가면서 공매도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칭을 합니다. 해칭.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식 선물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 자, 이런 식으로 그 해칭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왜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냐?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이제 3월 달에 주총이 다 끝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외국인들의 투자,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이에요. 자, 시세 차익 어떻게 볼까요? 자, 많이 상승한 종목들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성장성이 큰 종목들을 저가의 매수, 조정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이 자본 수익이고 두 번째가 배당입니다. 자, 배당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실적이 좋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야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환차익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 우리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3일 이상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기관과 같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더 좋겠죠.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면서 실적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조선주가 그럼 왜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수혜로 부각되는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조선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예,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조선업 이 시장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 이런 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중국 이 조선업, 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중국 제품들이 어떤 정보를 다 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조선업에 SOS를 쳤다 그러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경쟁 관계에 있는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맹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업에 대한 SOS를 쳤고, 그래서 뭐 해군 장성들도 와서 실제로 지금 건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조선업의 새로운 어떤 사업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지금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십시오. 지금은 조정을 아름다운 매수의 타이밍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하락하면 개인들의 성향은 그냥 내가 손절하고 말지, 그럼 손절하고 그 종목을 다시 안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삽니다. 그러면 또 다시 빠지겠죠. 대부분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 트렌드를 좀 바꿔보자 이거죠. 왜? 자, 경제의 가장 큰 논리는 어떻게 하면 이익이 가장 많이 날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흐름들, 상승했을 때보다 만약에 1차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가는 이러한 타이밍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3월에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의 권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나 밸류 프로그램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 한 3가지 이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시장 3월 이후에도 좀 좋게 보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카톡방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을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선사와 선박 요 부분인데요. 선박이 미국 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선봉량 톤당 최대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중국 선사의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 그리고 중국산 선박 이용을 하는 선사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결국 국내 이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주량 그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중국 선박 비중 자체가 58% 그쵸? 거의 뭐 한 6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웬만한 거는 이제 미국 내 들어가면 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내 선박 비중 자체를 좀 보시면은 컨테이너선이 74%, 그 다음에 탱크가 67%, 제품 탱크가 82%, 그리고 지금 뭐 LPGC 뭐 3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체적인 수주 잔량이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 이익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좀 수혜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잠수함 관련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분쟁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 방위산업청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하자 이렇게 조금 화해의 무드가 마련이 됐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다시 한번 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선주들이 왜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냐? 이 부분은 지금 차트를 조금 하나 보시면요. 지금 이제 성과죠. 신조선가. 자, 이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왜 상승을 하냐? 지금은 이제 친환경 조선 그쵸? 배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뭐 SMR 원자로를 탑재한 배도 나올 수가 있고 암모니아를 이용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배들이 건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가 배의 어떤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수 후판 가격인데 이걸 왜 드렸냐면 중국 후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중국 후판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은 비용 자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철강 후판 가격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조선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지금 환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좀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의 성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부터 그러면 조선주들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쵸? 예. 물론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급하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보시면은 어떻게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자 특히 조정폭이 커졌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조선주에 대한 이 성장은 2025년부터 계속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서 조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조선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숫자 이번에는 7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아까 입장할 때는 1을 눌렀고 지금은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숫자 7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카톡방에서는 지금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좀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100% 정답처럼 답은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특히 3월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변동성이 크냐, 그거는 지금 우리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주도주가 없고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쟁 이슈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경쟁의 어떤 그 경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 조선 배들도 상당히 많이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뭐 한 30년까지 LNG선이 상당히 많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조선주는 계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3사의 수주 잔고는 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3사 수주 잔고가 지금 2023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그 작년 지금 이제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023년보다는 더 아마 집계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도에는 지금 보시면은 192.3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 자체도 이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친환경 배를 건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과가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의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뒤늦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발동이 걸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또 하나 가장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해군, 우리가 소위 말하는 MRO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이 조선사들의 사업 다각화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군함 사업, 특히 미국 의회 예산에서 지금 보시면 30년 동안 무려 1조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00조 투자를 해서 364척을 새로 건조를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잠수함 사업에 거의 한 40, 50%가 들어갈 거예요. 한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지금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을 건조를 하면은 이 시장에서 과연 그러면은 경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 우위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저는 괜찮게 아주 뭐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는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전투함이 지금 뭐 293척 그리고 군수 지원함이 71척 항공모함도 뭐 6척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격형 잠수함 59척.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그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키우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비용의 49%,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반, 그 예산의 뭐 1600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 시장만 우리가 가지고 오더라도 이 조선주들의 앞으로의 성장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조선주들은 무엇이 문제였나? 자, 예전에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잠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해양 플랜트가 처음 이제 막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실적이 왜 그랬냐? 해양 플랜트에서 실적들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왜?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양 플랜트도 저가 수주가 아닌,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새로운 시장, 특히 이 잠수함, 그렇죠? 잠수함과 군함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이제 이슈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 한국 조선업에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방산, 그쵸? 핫 이슈였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상승할 게 뭐냐? 바로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1600조 시장에 반만 차지하더라도 800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함 건조 참여하고 보수, 그냥 이 건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보수, 수리, 정비, MRO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부분은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수익성의 다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실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운반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LNG선에 상대적인 어떤 그 2030년까지의 뭐 한 60척 이상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MRO 사업 같은 경우에 연간 20조입니다. 아까 잠수함은 800조, 얘는 20조.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바로 환율. 자, 환율이 지금 뭐 1,400원대 이상에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수주를 해서 나중에 인도를 할 때 환율이 또 떨어지면 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일치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선주들이 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그렇죠? 예. 자, 물론 이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먼저 하나오션 상당히 많이 올라서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그쵸? 박스권이 어느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냐? 21선 위에서 만약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앞으로의 관건은 바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그 캔들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시면은요,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는, 그쵸? 이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럼 예측을 해서 평균을 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장, 예상치라고 하는데,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회하느냐, 아니면 부합하느냐, 아니면 하회하느냐, 이러한 부분들로 앞으로의 어떤 실적을 좀 체크해 갈 필요가 있다. 조선주들은 결국 하나오션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여력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MRO 사업이 확장되거나 커지거나 그리고 군함이나 잠수함 이러한 건조의 어떤 포커스가 또 맞춰진다 그러면은 이 해양 플랜트 사업 쪽은 조금 뒤에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을 타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왔다 이제부터 조정을 보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결국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런데 이 81,000원 선을 돌파를 할 거냐 못 할 거냐 일정 부분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정 부분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 이 부분을 이제 탈피하는 시점 그 시점은 바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모멘텀 수주가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주가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의 어떤 그 조정시마다 평단을 좀 낮춰가는 이러한 전략을 좀 구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은 보시면은 하나오션과는 확연히 틀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시면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익 매물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눌림목을 형성하느냐, 결국 박스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박스권 하단에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 건조를 하는 건데 MRO 쪽은 조금 지금은 바로 참여는 안 할 것 같아요. 향후에 만약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이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그 수주들이 많이 넘쳐나면 옆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현대미포의 가장
키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예, 실적 개선을 어떻게 해가냐 하는 부분이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일할 사람을 찾지를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 원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그쵸? 특히 이 칠하는, 그쵸? 칠을 하거나 약간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쪽에서는 로봇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납기도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겠죠. 로봇은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또 이슈화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박스권의 어떤 폭이 약간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국 조선해양보다는 저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러한 오리지널 조선사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좀 체크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조정을 좀 보였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이러한 어떤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하단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냐? 저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데 그냥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히 실적 부분들, 실적 시즌에는 실적 부분들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사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들도 장중의 변동성들이 좀 크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등락률 자체는 제가 이제 어제 등락률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등락률이 조금 틀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세하고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 기자재도 조선주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경영권이 이제 좀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숫자 7 한번 눌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카톡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제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정식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문사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최대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물어보시고, 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지금
기업의 IR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를 해서 이 회사에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러면 왜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뭐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IR 담당자나 뭐 공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거를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특히 제가 한 20년 이상 증권사에서 IR 담당자들하고 여러 번 통화하고 미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뉘앙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산부인과에 가서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이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얘기를 안 해주죠. 뭐 핑크색 준비하세요, 옷 색깔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은 공정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IR 담당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공정공시에 위반이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뭐를 물어보시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상승 모멘텀이 됐던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IR 담당자,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IR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핵심 사업과 미래 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기업의 평가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멘탈 관리가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건설사들에 있어가지고 우발 채무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좀 해소해가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좀 더 리스크 없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IR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자료화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성광밴드라는 종목은 저에게는 좀 많이 조금 아픔을 줬던 종목인데, 결국은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이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당시에 그쵸, 결국 많이 한 10,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그 시장에 결국 그때 빠진 가장 큰 이슈가 시장의 예상치만큼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지만은 지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느냐 궁금 안 하십니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면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종목이 더 빠질 때까지는 기다릴까? 판단이 안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 건데, 제가 요 시점에, 그렇죠? 요 시점에, 그러니까 아마 2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만든 게 바로 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광밴드 요 내용은 지금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23년도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수주를 조금 등한시했던 게 이제 수익성이 저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만큼 못 나왔고 주가에 하락이 나타났던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하고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성강밴드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중동 석유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전에도 IR 담당자랑 제가 통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믿고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주가 상승의 요인은 뭘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알려드렸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탄핵 정국에서 지금 대왕고래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면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시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 성강밴드도 사업 다각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추가 이제 시작이 돼야 성강밴드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통화를 하는데 뭐를 물어봐야 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2025년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정반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카톡으로 브리핑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추천을 하는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시간입니다. 이제 3월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왜? 자, 첫 번째는 지금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많이 힘들었고 물려 있으신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대폭 할인을 해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무작정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월이 되면 이 회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 카톡방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브리핑하는 내용들,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들,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2025년도는 저와 함께 국장을 정복하는 이러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셨을 거로 압니다. 전문가는 저 말고도 자문력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100%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를 내드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제 방송을 VIP 회원들도 듣고 계시겠지만은 특히 지금 이 방송이 SBS 비즈와 같이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더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 카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시는 데는 돈도 안 들어가요. 예,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더 좋은 기회를 분명히 잡아가시는 기회로 만들어서 저와 함께 2025년도 확실하게 국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들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2025년도 연말에는 2024년도가 추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저녁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저녁에는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